자, 백석고 이제 드디어 수능 특강 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1번 지문부터 볼 텐데 1번 지문은 옛날에 이제 이게 22년이었나? 2년 전 아마 수능이었을 거고요. 1번 지문은 학교에서 선정되어서 수업을 나간 지문인 만큼 문법 요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문장에 이미 핵심이 먼저 나오고 시작하는 셈인데 mend는 뭔가 망가진 걸 고치는 걸 mend라 그래요. 그래서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리스토어는 맨드랑 좀 다르게 이거는 아예 새롭게 다시 복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건 종종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창의력을요. Then original production. 오리지널이 이게 무슨 뜻이야? 오리지널은 뜻이 두 개로 나뉘죠. 독창적인 원래의. 근데 여기서는 독창적인이 아니라 원래라고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전에 원래 만들었던 제조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even 같은 경우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니까 해석은 훨씬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건 중딩 문법이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강조가 앞으로도 계속 몇 지문에서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만 언급하고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크리에이티비티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이 지문에서 핵심 소재죠. 그러니까 결국 고치는 일은 창의성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다라는 게 이 지문에서 핵심 흐름으로 나가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2번 문장부터 한번 연결해 봅시다.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blacksmith 대장장이들은 made things.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to order는 뜻이 뭐예요? 오더가 순서란 뜻이죠. 그래서 순서에 맞춰, 즉 순서대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들은 물건들을 만들었다. 순서대로. 누구를 위해? In his immediate community. 자기의 즉각적인 인접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미콜론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customizing the product. customiz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품을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게 즉 무슨 말이냐? modifying or transforming. 그래서 그게 변형을 하고 바꾸는 거래. 자, 콤마에서 중간에 삽입구로 넣은 거죠. According to the user. 유저에 따라서 그 물건을 변형하고 바꾸는 것을 우리는 customiz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고 was routine. 얘가 동사가 됩니다. 이건 중간에 동명사구가 삽입되어서 앞에 있는 customizing을 뭐 하고 있습니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immediate는 즉각적인, 인접한이란 뜻인데 왜 그전에는 인접한 커뮤니티에서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산업화 시대 이전에 대량 생산이 있기 전에는 당연히 운송수단이랑 이런 생산 설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만 만들어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대 이전의 생산 환경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immediate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customize 같은 경우는 여기 테일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테일러는 저기 우리 정장의 이름이 수트잖아. 왜? 그 사람의 체형에 딱 맞춰서 입는다라고 해서 수트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의 치수를 재는 역할을 하는 걸 재단사, 즉 영어로 테일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성씨의 테일러가 저 재단사의 테일러 성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라는 단어는 커스터마이징이랑 치환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고객들은 물건을 다시 갖고 돌아오곤 했다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과거 습관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만약에 뭔가가 잘못되면요. So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fabrication은 똑같이 그대로 찍어내듯이 다시 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연장 내지는 확장이라고 한다라는 건 결국 확장이라는 건 의미가 뭐겠어요? 이 확장이라는 의미는 결국 일반적인 제조와는 완전히 다른 업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돼. 확장이고 연장이라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추가적인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갖는 게 뭐예요? 수리는 추가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extension이라는 단어 하나가 꽉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xtension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함축적 의미요. 그래서 요 extension of fabrication이 갖는 함축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산업화가 왔고 대량 생산이 옴과 함께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텐드가 이제 관리하다, 그러니까 관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관리하는 기계 관리자의 province, 영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영역이 됐다는 건 이제 제조는 어느 것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산업 제조 수단으로 넘어간 거고. 근데 수리는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제약적인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된 지식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수리 지식은 전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 지식이 없다라는 걸 저 limited에서 아실 수 있어야 되고, limited는 정확하게 치환될 수 있는 유의어 restricted 그리고 narrow 같은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장.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죠. 자, but repair continue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자, grasp가 무슨 뜻이야? 확 움켜쥐는 거니까 이해란 뜻이죠. 이해력.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이 필요해요. 그 제품, 그 물건의 디자인, 즉 설계와 재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콤마하고 understanding 해서 또 명사구가 나왔죠. 이 명사구는 뭐예요? 이 콤마로 인해서 동격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larger grasp요. 이거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콤마를 가지고 명사구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그래서 그 물건을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the whole 같은 단어가 되겠죠. 전반적인 전체의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r. 자, 이제는 제조업자들은 다 뭘로 일한다? 기계로 일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레이버는 몸으로 하는 노동을 얘기합니다. 그 노동을 광범위하게 subdivision, 그러니까 하청을 준다는 거죠. 다 분업화를 해서 다 각자 함께 협업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조업자들의 일이 기계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and not, 근데 뭐는 so to speak 말하자면 아니냐면 by hand, 이제 손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896년에 이 책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안 하지만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모든 수리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기계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만드는 거, 이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근데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근데 기계는 그 물건을 고치지 못해요. When broken, 고장이 났을 때. 그래서 when it is broken, 그러니까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서 접속사랑 분사만 쓴 생략 구문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그리고 much less는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도 되는데 이건 수능에서도 제가 가르치는 구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교급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시계랑 권총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물건이 고장나면 기계는 절대 그걸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기계가, 왜냐면 시계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비싼 시계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다 고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몸값도 되게 높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냥 딱 하나, 애초에 1번 문장에서 이미 중심 내용을 다 얘기하고 끝나버린 격인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수리는 아무리 산업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가야 되잖아. 자, 이제 앞으로 지문 분석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바로 2번 문장, 2번 지문으로 넘어와서 4쪽 피겠습니다.
자, 4쪽. just as는 뭐뭐이듯이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just as A 하고 이제 B 이렇게 얘기하는데 A가 그러하니 B도 그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에서도 공부 시간이 중요하듯이 영어에서도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있어서의 공부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내용을 앞에다가 끌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So just as we shouldn't let others do our thinking. 자, let은 have, make, let 나왔으면 목적어 나온 다음에 보어에는 항상 뭔 소리야?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냅두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것만큼 절대로 의존해서는 안 된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하게 창의력을 또 얘기하면서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결국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2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Everyone is capable.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능력이 있어요. 즉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뭐 하는 게? 자, 요거는 당연히 가주어고 진주어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뭐를 하는 게 우리 책임이냐면 to contribute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 참여와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도 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누구나 다 창의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번부터 다시 보면 Today, every salesperson, computer programmer, and small business owner must use their natural creativity to thrive.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인 거예요. 투부정사는 뭐뭐 부사로 쓰인 겁니다. creativity를 수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의어 싹 다 제가 다 잡아놨으니까 외우시고요. 그리고 아까 누구나 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성은 뭐라는 거예요? 창의성은 선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natural과 관련된 그 선천적인 유의어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은 선천적이니까 우리가 다 성공하려면 누구든지 어느 분야든지 무조건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So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requires that. 자, 동명사구인 adapting이 주어가 되고 require가 동사가 되며 requir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that은 접속사 that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뭐를 필요로 하냐면요. We invent new ways of doing our most basic tasks.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명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주 안에, 시간표 안에,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열망하는 수준의 퀄리티, 질 이내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방식을 발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창의성 발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R1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어려운 막 복잡한 걸 뭔가 해야 되게 창의적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편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필자가 여기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간단히 하는 거에서 방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간단히 하는 것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걸 여러분들 꼭 찝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혼동을 유발하는 내용 파악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withi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범주를 벗어난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범주 이내에서 할 줄 아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내용에서 함정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명확하게 콕 집어서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5번 문장은 선생님이 지금 백석고 선생님이 가장 핫하게 사랑하고 계신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if you left, 여기 가정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즉 창의성을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너가 그냥 떠넘겨 버리면 not much would. 자, would는 우쿠슈마. 그러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너는 어쩌면 이 새로운 경제에서 도태됐을 거야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V1에 있는 내용은 다 뭐냐면 도태되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 다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단어도 같이 외우면서 가정법이 쓰였다는 거, 문법적인 것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배운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치환할 수 있다면 if you left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변환하지 말고요. 네, 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정법 과거면 헤드 써야 되는 거 가정 과거 완료지 그거는 헤드를 쓰고. 이건 그냥 과거 지금이자 지금. 시점이 지금이야. 만약에 니네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너는 어쩌면 성공적이지 못할 거고 그리고 도태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창의성을 발휘해야 새로운 경제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내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요. 고생했습니다. 토요일에 봅시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bout the global creativity gap.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제의식이 이 창의성 격차예요. 창의력 격차. 자, 창의력 격차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그러니까 창의력에 뭔가 격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10명 중 8명은 unlock는 풀다라는 뜻이야. 자물쇠를 해제하는 거. 그러니까 발휘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휘하다와 관련된 단어, 특히 exert 같은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대. 무려 80%의 사람이. 근데 거기서 3분의 2는 또 뭐라고 느끼냐면 창의성이 사회에 굉장히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창의력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한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관련된 유의어 싹 다 제가 잡아놨어요. 근데 왜 갭이라고 하나라고 하고 이제 7번에서 봤더니 근데 오직 4분의 1, 즉 25%의 사람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적인 잠재력에 부응하면서 기대에 미치면서 제대로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불과 저 중에 4분의 1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창의력 격차가 얘기하는 것.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정작 그거를 자기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로남불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으로 바로 갈게요. 자, 7쪽 보겠습니다. 자, 앵커는 말 그대로 딱 어떤 기준점을 탁 정하는 거. 앵커. 그러니까 내가 앵커라는 말을 수능 강의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앵커는 그 배에서 그 정박할 때 딱 그 꽂을 때 쓴 거 안 움직이게. 그래서 기준점을 설정하고 adjustment 그거를 살짝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는 severely는 여기서 아주 큰이라고 쓰여 있지만 severe는 뭔가 좀 극심한 고통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severely는 늘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고하는, 그러니까 옛날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기억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while은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대립되는 양상을 보일 때 쓰는 접속사인데 while such memories are introspectively a process of dredging up what actu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dredge up, 이렇게 들춰내는 옛날을 뒤돌아보면서 그걸 들춰내는 기억이지만 그런 반면에 it is to a large extent는 하나의 단어 표현으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to a large extent는 크게 보면 큰 범주에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좀 큰 범주에서는 it is anchored. 지금 이거 앞에 있는 it이랑 즉 메모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anchored, 즉 수동태로 쓰인 거죠.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믿음과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옛날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회고적인 기억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what은 관계대명사 아시죠? 타동사인데
목적어 역할하고 거기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해먹으면 관계대명사 what 즉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실제로 일어났던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3번 This principle has been well established both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and in its surveys. 그러니까 여러 학문에서 이러한 현상은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4번. 자, 4번은 진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관계대명사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is. 그러니까 얘가 동사고 what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우리가 회상하는 시간에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갖다의 타동사의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두 개 다 해먹으니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인식하면 되고요. 그래서 after all only our current state. 결국 오직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회상할 때 우리가 갖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which 이것은 즉 관계대명사에 콤마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이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Which includes fragments of our past experience. 근데 이 현재의 상태가 선행사니까 현재의 상태는 뭐를 포함한데 우리의 과거의 경험의 부분, 즉 조각이라는 거죠. 조각이라는 건 애초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온전한 하나의 피스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잘게 깨지고 찢어져서 파편화돼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과거에 대한 조각은 파편은 뭐라는 거예요? 부정확한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죠. 부정확한 과거의 기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se fragments are biased. 편향돼 있다, 편중돼 있다요. 편중돼 있대요. 그래서 저희 요반요 다 잡아놨고 by what we now believe to be true. by는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데요. 진실되다고. 그럼 believe의 즉 타동사인 believe의 목적어가 지금 없이 그냥 투부정사만 왔잖아요. believe는 타동사고 얘는 그냥 목적어의 목적 보호 역할인데 목적어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다 해먹는다. 관계대명사 what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o an extent much greater than we know consciously.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큰 범주에서 우리가 진실되다고 믿는 이런 신념, 지금 우리가 진실되다고 믿는 것에 편향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저 consciously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개인이 그러니까 지금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애초에 벗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영향력으로 어떻게 저걸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대한 과거 기억의 부정확함은 인간이 통제를 못한다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게다가 the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into meaningful patterns. 자, 이거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patterns가 주어가 아니라 the organization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is even more influenced by our current beliefs and moods. moods는 분위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위에 문장 윗부분에 있었던 feelings랑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게다가 우리가 이 조각조각이 나 있는 과거 기억들이 organization, 어떤 규칙성에 따라서 조직화가 된 하나의 묶음이 된 거죠. 그 묶음은 이제 의미 있는 패턴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는 데 쓰인다라는 뜻인 거지. 과거를 떠올리는 데 쓰이는 이 organization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고,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뭔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의 과거에 대한 회상은 정확하고 진실될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지문 다 봤고요. 자, 이제 1, 2, 3번은 선별을 해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는데 4번 지문은 이제 진도를 학교에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안 나오죠. 내용 위주로만 간단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경영학부니까 이제 경영학부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배우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음료수는 항상 편의점의 저 끝에 부분에 위치하잖아요. 냉장고가. 자, 그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그것도 일부러 다 설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편의점에 딱 들어왔을 때 음료수는 기본적으로 목말라서 의식적으로 이걸 무조건 사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음료수 한번 구경해 볼까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말라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성이 명확한 거잖아. 나는 음료수를 사러 지금 CU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을 앞에 매대에 가까운 데다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상품들은 어차피 어디에 위치해도 무조건 살 거니까 그걸 최대한 끝에다가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맥주를 사고 싶어요. 그럼 맥주를 사러 가잖아요. 그럼 맥주를 딱 들어. 그럼 맥주 있는 곳 바로 반대편에 있는 매대는 반드시 뭐가 필연적으로 있냐면 건어물, 오징어, 쥐포 같은 게 무조건 있습니다. 왜? 뒤돌았을 때 같이 사라고. 맥주만 먹지 말고 맥주 사러 너 왔잖아 편의점. 그러니까 여기에 건어물 있으니까 같이 먹는 거 어때? 그리고 옆엔 필연적으로 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에는 무조건 그걸 같이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가 반드시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게 다 의식적으로 다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4번 질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As a producer of the product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싱싱한 채소를 파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야채 장사꾼이란 뜻이죠. 야채 장사꾼이 이제 야채를 쭉 매대에다 늘어놓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야채들이 다 laid out, 놓여 있었대.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그 매대 진열대에 쭉 길게 가지런히 뭐 배추 같은 것들을 다 가지런히 놓아놨다라는 거죠. The chances are that 이거는 사실 the chances are that 해서 이게 대신 접속사인데요. 문법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보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More are sold at the ends of the linear display. 그래서 선형의 디스플레이 진열대에서 맨 끝쪽이 제일 더 많이 팔린대. 가운데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 다 양 끝단 뭔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길이 더 많이 가거든요. 가운데는 잘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consumers tend to purchase at the ends. 그래서 좀 끝쪽에서 고객들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aim, 목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을 maximize, 극대화하는 거죠. 어디에서? 양 끝에만 다 팔리면 안 되잖아. 다 잘 팔려야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겠죠. 전체 매대에 있는 모든 채소가 다 팔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red is used in the middle of the bench. 그러니까 그 매대에서 빨간색이 자주, 그리고 너네 나중에 한번 잘 봐봐. 의외로 그런 가판대나 이런 데 매대 같은 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장식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뭔가 색을 되게 진한 걸 써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빨간색을 쓰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끌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Why red? 근데 왜 하필 빨간색이냐고? 빨간색은 숨겨진 메시지를 갖거든. 소비자의 마음에. 자, 숨겨진 메시지라는 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빨간색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하면 우리 다 뭐 생각해요? 열정, 뜨거움, 막 이런 거 떠올리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갖는 기본적인 그 심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보호 차량 하면 우리 노란색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위험을 나타내기도 하고 멈춤을 나타내기도 하고 열정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whatever the message, 근데 그 메시지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메시지랑은 상관없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빨간색은 stands out,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끌기가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은 눈에 띄니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aim is to draw the consumer's eye to the middle of the display. 가운데다가 시선을 끌어야겠죠. 왜? 그래야 양 끝은 어차피 그냥 냅둬도 잘 팔리니까.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거야. 어차피 맥주는 그냥 잘 팔려. 왜? 맥주를 사려면 편의점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거는 어디에다 놓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냥 끝은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매출 올려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을 쓰면 효과가 있으니 한번 너도 가판대 가갖고 니도 한번 해봐. 근데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물건을 판다, 그럼 빨간색은 가운데다 놓는 거야. 근데 만약 빨간색이 없어? 그러면 빨간색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덮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깔라는 거지.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보니까 눈이 띌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를 달성하는, 똑같은 결과는 당연히 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색깔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거. 그 효과를 똑같이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4번 질문은 그냥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내용을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유반여도 제가 그냥 다 잡아놨지만 굳이 그렇게
체크하고 강조하면서 안 왔죠. 그러니까 4번 지문은 그냥 내용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충분히 아마 풀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내실 거고요. 어차피 수업을 학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과 어휘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도 당연히 유반이어는 제가 나중에 단어장으로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그때 꼭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번 문장까지 4번 지문까지 문장 즉 나무 부분을 다 봤으니까 이제 여기 숲 부분 지문 정리하는 대로 가서 한번 정리하고 이번 수업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참 쓴다는 걸 깜빡했네. 이걸1, 2, 3, 4, 5. 일, 4, 5, 8, 50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자, 1번 지문 볼게요. 자, 1번 지문의 기본적인 소재는 여기 이제 밑에 쭉 하나씩 써보면 돼요. 일단 여기 소재는 뭐예요? 수리에 필요한 창의성이 이 지문의 소재죠. 자, 그러면 전개를 하나씩 보면 1부터 3 제가 거기다 동그라미 다 써놨어요. 4부터 5, 6부터 7.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자, 일단 수리 자체는 더 많은 창의성이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저기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창의성이 필요한 거지. 이건 기계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결국 제작의 연장이었다, 확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수리는 제조보다 창의성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더 필요했음. 근데 4, 5번 이제 산업화가 됐어. 근데 산업화가 됐는데도 여전히 뭐해?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수리에 대한 지식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창의성을 더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산업화가 진행되어도 수리는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는 이제 기계가 하게 됐지만 수리는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한다. 제조는 전부 기계가 하지만 수리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라는 거야. 위에서 얘기한 게 반복된 거니까 굳이 도식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간단하죠. 기계화가 진행되어도 수리는 계속 인간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여기에서 제가 exclusively라는 단어를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기계는 못하고 무조건 인간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exclusively라는 단어를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 필기 아직 다 못했으면 멈춰 서서 필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소재는 인간의 창의력 얘기한 거죠. 자, 창의력은 1, 2, 3, 4, 5, 7. 자, 인간의 창의성은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capable에서 창의성은 무조건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창의성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3, 4번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모든 직업에서는 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업무상에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자신만의 업무 방식을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부터 7번에서 정리하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성 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자는 문제를 제기해요. 좋은 얘기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창의성 격차를 설명합니다. 창의성 격차라는 건 뭐냐면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믿어.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데 근데 정작 자신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주제. 창의성이 중요하고 누구나 발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한다, 간과한다 이런 뜻이죠. 자, 무시라는 단어 이그노어는 너무 쉬우니까 오버룩 잡아드릴게요. 사람들이 창의성의 위력은 다 공감하지만 정작 지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문. 자, 3번 1, 2, 3, 4, 5 소재. 요거는 회고적 기억이죠. 옛날을 기억하는 거. 1, 2, 3, 4, 5. 자, 기준점 설정이 안 좋게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회고적인 기억에. 그래서 옛날을 돌아보는 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감정에 휘둘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기준점 설정과 조정 얘기를 하죠. 기준점 설정과 조정이 결국 뭐예요? 지금 지닌 믿음과 감정이 과거 회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3번은
3번은 근데 뭐 이 원칙이 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3번은 그냥 생략할게요. 이건 뭐 필요 없네요. 자, 4, 5번.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편향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의 정신, 감정 상태에 의해 과거의 정보가 기억이 불완전하게 해상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인간의 과거의 기억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객관적인은 당연히 뭐예요? 영어로 objective라고 하면 되죠. objective,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과거는 이 기준점 설정이라는 인간의 편향성 때문에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4번은 뭐 쉬워요. 1부터 4 소재. 그러니까 색깔을 이용한 마케팅 기술이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5번부터 8번, 9번부터 11번. 그래서 소비자들은 끝에서 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로 이목을 끌 수 있어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파악하여 매출을 증대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5번부터 8은 그래서 색깔을 이용한 걸 얘기한 거지. 왜냐면 색깔은 눈에 띄니까 그걸 통해서 딱 저기 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색깔, 눈에 띄는 색깔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진열대의 모든 부분에서 매출이 증대된 거죠.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그렇지? 주제. 색깔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의도대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끝에서만 사니까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 수 있는 거지. 유도하다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induce라고 하면 되겠죠. induce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4번 지문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이랑 다 정리해 봤고요. 자, 1, 2, 3은 문법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 플러스 문법이랑 같이 공부하고, 무엇보다 이번 기말고사 때 객관식이 어렵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제가 잡아드린 유관위원은 전부 꼼꼼하게 잘 외우셔야 된다. 스티브 잡스가 내용 위주로 출제될 거니까. 그래서 그걸 거듭 당부드리며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업 들은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 수업 때 저한테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